네, 그럼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북한의 신년사 발표 등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북한 제1비서가 올해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이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국가산하기관의 연구소에서 다수가 올 3월, 4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많다. 네. 그것은 결국은 장성택, 처형 내부의 불안, 이것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아마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해가지고 도발하지 않겠냐. 네. 또 특히 성군 정치를 우회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역으로 찔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오히려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마련해야 된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 정신, 이것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것을 토대해가지고 뭔가 관계 개선하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조만간에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난해도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지난해와 지금하고 환경 여건이 좀 달라졌죠. 지난해 신년사는 북한에서 일종의 장을 로켓, 인공위성 네. 발사 성공, 거기에 모든 걸 젖어가지고 우주 정복의 기배, 이걸 가지고 강성국가 건설을 이렇게 했죠. 네. 지금 문제는 내부적으로 장성대 처형 안정화 필요하고 또 대외적으로 안정화 필요하면 남북관계, 대외관계 안정화 필요합니다. 그런 환경 여건 모습을 감안해가지고 네. 이번에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에도 남북 공동선언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핵실험도 했고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도발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신년사도 의미를 두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지난해에는 남북 간의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자, 우리 민족끼리 이걸 강조했습니다만도, 그 당시에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1년째를 맞이하는 네. 그런 측면, 또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입장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북한이 좀 선점하기 위해서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결 상태 해소를 하자 했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대내 분위기가 북한의 핵실험,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한미 군사훈련, 이런 것이 서로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한반도가 분단체제, 정전체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북 당국 간의 불신, 그리고 북미 관계 악화, 이렇게 되면은 항상 북한의 도발이 있어왔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잘 됐던 포용정책 시대, 그것도 북한에 도발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시대도 도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포용정책 시절 때는 남북 간의 대화의 틀이기 때문에 도발하더라도 빨리 해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도발하더라도 대화의 틀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도발로 이어지는 그런 강대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도 비록 북한이 말로써 남북관계 개선 운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손뼉도 마주치의 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다시 북한이 도발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네. 아니면 남북 간의 기회로서 오히려 화해 협력을 갈 수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접근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게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별다른 게 없었고요. 또 이와 관련한 미국이나 중국을 의식한 메시지도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의 대관계는 3원칙이 있습니다.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네. 이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줄곧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대한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평화협진의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고 대미관계 개선, 여기도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 담겨있다 보여주고, 네. 그 다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라는 용어도 없고 핵 억제를 강화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육자회담 참여국들의 태도, 반응에 따라 북한 또한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남겨둔 이 메시지 문구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에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사실 신년사에 이 부분을 포함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번 신년사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유일영도 체제와 유일영도 체제의 확립, 그리고 주민생활 향상, 네. 인민생활 향상이겠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십니다. 그렇다면 유일영도 체제가 아마 당적 지도를 받으면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지난해 장성택의 그 반당 반혁명 종파부자 이것을 그 종파 옴을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도하에서 종파분자 이것을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장성택 이 처형을 끝으로 해가지고 일단 숙청은 큰 틀의 숙청을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당군정 인민이 일심 단결해가지고 뭔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일 영도 체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주민 사상 교육과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강화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이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 조직 지도부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선전선동부입니다. 그렇다면 조직 지도부를 가서 전반적으로 통하자면 선전선동이라는 건 뭡니까?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 선동선동부 역할입니다. 이것은 사상 강조겠죠. 아마 사회주의 사상 이것을 계속 교육시키면서 이것은 당뿐만 아니라 군에도 교육시키면서 주민생활까지도 침투해 가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인간 개조를 해나가겠다. 뭐 이러한 의도가 당연해서 보여지는데 이것은 북한이 항상 조금 자본주의 물결, 황실 물결이 좀 있다. 또는 아니면 내부가 조금 기강이 해야 하면 항상 사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북한의 네. 특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장성택 처형 이후 뭔가 유일영도 체제 확립을 시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당군정 민 모두에게 사상 여기에 대해서 교양을 좀 강화시키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자, 오늘이 발표된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 그 북한에서 당과 군 어느 쪽의 비중이 좀 높아질까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일부 우리 전문가들이 성군 정치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우려를 했는데 이것은 네. 기후에 불과했다. 성군 정치라는 용어는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대다수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북한이 군을 강경파 득세한다는 이것이 아니고 네. 김정은 제1위원장 중심으로 당군정이 명확한 역할 분담 속에서 뭔가 일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군의 강경파 우려 오히려 군부도 당적 지도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신년사 대부분의 내용이 경제, 건설, 이런 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데 집중적으로 신년사의 그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단 장성택 처형으로 통해가지고 내부체제 안정화, 친정체제, 권력 장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외관계 안정화 필요하다. 그 대외관계 안정화 돼야만이 내부의 경제난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제난 극복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농업과 건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은 아마 올해가 김일성 주석이 농업 문제에 대한 태제 발표한 지 한 50돌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 알곡시, 식량이겠죠.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노력할 것이다. 그 주민들을 먹는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건설 부분입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름대로 현지 지도를 강화하면서 치적 쌓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마신령 스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리구락부라든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또 네. 평양의 주택 건설.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간석지라든지 세포 등판의 축산단지나 이런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설 사업에 집중해 나가겠다. 치적 쌓기에 집중해 나가겠다. 이러한 의지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자, 육성 신년사 발표가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일성 사후에 지금 김정은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2년 연속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마 일부에서는 이런 육성 신년사가 김일성 주석의 따라하기, 이렇게도 주장합니다만도, 네. 어쩌면 따라하기를 통해가지고 주민 친화적인 김일성 주석의 향수를 이끌어내겠다. 이걸 통해서 주민들을 결속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젊은 지도자. 나름대로 결단에는 가감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이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고 특히 국제사회에 비록 어리고 젊지만도
이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네. 이러한 지도자의 이미지 부각, 이러한 두 가지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신년사 육성 발표를 계기로 향후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북한이 두 가지 문제에 강조를 주십니다. 첫째,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백해무역한 서로 비방, 중상해야 된다. 한다, 이것이 강조한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네. 우리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당국 간 대화를 우리가 먼저 제의하는 방법. 두 번째로 매월 며칠 몇십으로 상호 체제 비방 중지 이것을 제의하면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끌어가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적으로 시동할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